안녕하세요. 산유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유화는 김소월 시인이 쓴 시죠. 첫 번째 작품으로 다루게 되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죠.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삼음보인데 이렇게 끊어볼 수 있겠습니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꽃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 혹은 생명이라고 볼 때 이것이 피는 것은 탄생, 생성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봄, 여름 없이라고 했는데요. 가을이라는 것이 원래 가을이에요. 가을을 줄여서 가을이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문법적으로 틀린 것들을 예술의 이유로 이렇게 허용하곤 하죠. 그런 것을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을을 가을로 줄인 이유는 가을, 봄, 여름 없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끊어지는 느낌이죠. 근데 가을, 봄, 여름 없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율 형성에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특이한 점이 순서가 원래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가을을 먼저 이렇게 배치했죠. 이것도 시인의 의도가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쭉 흘러가 보면은 뭔가 끊기는 느낌이죠. 겨울에 꽃이 핀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가을이 앞에 오니까 가을, 봄, 여름 뒤에는 당연히 또 가을이 오겠죠. 이게 순환하는 이런 의미 같은 것들을 담도록 가을을 먼저 이렇게 배치한 시인의 의도가 보입니다. 멋지죠, 김소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년에서 가을, 봄, 여름 없이 피는 꽃 생명의 탄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으로 넘어갑니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이렇게 사문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어 저만치가 등장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저만큼의 의미로 해석하면은 화자와 꽃의 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니까 산이 이렇게 있고, 그죠? 산에 꽃 핀다 했으니까 꽃과 여기 산에 꽃이 폈어요. 이 거리가 멀다라는 거겠죠. 근데 두 번째, 저렇게 의미로 해석하면은 산에 화자는 일단 놔두고 꽃이 이렇게 막 펴 있어요. 여러 꽃이 펴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 이 꽃은 저만치 이 꽃들 사이에서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의미를 이 첫 번째 걸로 보면은 인간과 자연의 거리 볼 수 있는 반면에 이 두 번째 걸로 보면은 이 다른 꽃들과 떨어져 가지고 홀로 피어 있는 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존재든지 외로움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근원적으로 타고나는 거다. 절대적 고독, 외로움. 좀 슬프네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년으로 넘어갑니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이렇게 3년이 진행되고 있는데 작은 새라는 소재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새는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다라는 거는 청각적 심상 이렇게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운다라는 게 약간 슬픔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고 이 작은 새가 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아까 꽃은 외로운 존재라고 했으니까 이 작은 새 또한 외로운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래서 운다 이렇게도 이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외롭다라는 심정을 가진 것으로 볼 때 작은 새는
화자가 감정이입하는 그런 존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산에서 우는 거, 새가 어떻게 왜 우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거 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의 감정, 시적 화자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입돼서 그렇게 느끼는 거니까요. 산호라네 라고 해가지고 종결 어미가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아까 1년, 2년에서도 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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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네, 이렇게 네라는 종결 어미가 계속 반복되어 있죠. 이렇게 끝에 부분을 비슷한 글자 또는 똑같은 글자를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것을 각운이라고 하죠. 다리 각자를 써서 비슷한 부분이 반복된다. 운율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화자의 감정이 극도로 절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어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라는 것이죠. 네라는 것이. 이거는 뭐 구나 같은 것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조금 더 잘 드러날 텐데, 산에서 사는구나, 혹은 산에는 꽃이 피는구나, 꽃이 피는구나, 혹은 저마치 혼자서 피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종결 어미를 바꿔보면은 조금 더 화자의 감정이 들어가죠. 근데 네라는 것은 이 상황을 담담히 진술하는 쪽에 가깝다는 것 느껴지시나요? 자, 아까 이연의 의미를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3년에서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는 작은 새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마지막 연입니다. 산에는 꽃이 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이렇게 끊어 읽을 수 있겠습니다. 1년에서 봤던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와 거의 비슷하죠. 피네, 지네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첫 연과 끝 연을 비슷하게 만드는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뭐 수미쌍응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용어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수미상관의 구조를 사용하면은 1년과 끝년에 똑같은 게 딱 배치되어 있으니까 약간 되게 안정적이죠. 중간에는 뭐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그리고 내용상으로 볼 때 1년에서 핀다, 4년에서 진다. 원래 꽃이 피고 지는 것은 자연의 질서죠. 그리고 지면 어떻게 됩니까? 봄 되면 다시 또 피어나겠죠. 이렇게 순환한다 라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산유화는 전체적으로 삼음보의 율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번 끊어 읽죠. 근데 보통 삼음보를 사용할 때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한 행에 3번 끊어 있는 것을 이렇게 삼음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소월 시인은 이것들을 한 행에 배치하지 않고 자기의 의도를 담아서 끊어서 배치해 가지고 뭐 운율 끊어 읽는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거나 의미적으로도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나타내는 대단한 그런 능력을 보여줍니다. 근데 1년, 4년은 뭐 똑같은 구조라고 할 수 있겠고, 2년과 3년을 보면요, 한 번, 한 번, 한 번, 그 한 덩어리씩 나오고 세 덩어리가 한 행에 나오죠. 뒤에는 또 세 덩어리가 한 행에 나오고 한 번, 한 번, 한 번. 그러니까 구조를 볼 때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2년, 3년 볼 때 정확하게 대칭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 시인의 의도가 반영된 겁니다. 이런 수미상관의 순환적 구조, 그리고 대칭 구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모르겠어요, 뭐 이 깊이까지는 시인의 의도를 제가 추측하는 것이 뭐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인간과 자연 사이에 뭐 대칭 구조 2년 3년 그죠 뭐 이렇게 막 하면은 이 새가 인간의 감정이입된 존재라고 보면은 뭐 가까이 갈 수 없는 이거는 취소. 인간이 이 꽃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거. 그래서 얘의 마음을 담은 뭐 새가 산에 이렇게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까지 뭐 시인의 의도가 된 것이라고도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요 정도로 산유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